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뉴욕에 있는 김영광 특파원 불러보겠습니다. 김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일보와 저희 황태순 TV 덕분에 북한의 김영철이 살아났습니다. 아니, 놀랍게도 보니까 어제 김정은이 아주 이례적으로 김영철을 대동하고 무슨 연주회라고 그래요. 거기 나왔고 모든 보니까 언론들은 조선일보가 세계적인 오버를 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역거꾸로 읽습니다. 오히려 보면은 조선일보가 세계적인 특종을 하면서 김영철은 강제 노역형, 김혁철은 처형당했다 라고 했고 우리 황태순 TV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의주시해서 한국 언론의 동향을 바라보고 있던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강제 노역하던 김영철이 잠깐 나와서 데몬스트레이션, 쇼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영철을 데리고 나왔다면은 조선일보 보도가 오보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김영철이 자강도의 노역, 강제 노역 예. 이제 유명화 대상으로 왔던 김영철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오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북한 권력의 2인자인 최영애. 네. 최영애도 김영철과 똑같은 혁명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평양으로 복귀를 했지만은 예. 노역 과정에서 그리고 네. 이제 혁명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쫄뚝쫄뚝 졸고 다니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역 갔다가 다 불러 올라가지고 다시 나왔다?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거죠. 그렇죠. 김영철을 끌고 나와서 김영철이가 살아있다고 보여준다면 조선일보도 오보였다고 독자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룡해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한때는 군부의 최고 실세였던 황병서조차도 혁명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영광 특파 장성택.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성택이도 죽기 전에 예전에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혁명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김영광 특파원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김혁철을 데리고 나왔다면 조선일보가 물먹는 거죠.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그건 그렇고 실제 보면 또 저희 황태순 TV에서 어제 볼튼이 결국은 볼튼의 다음 목표는 김정은의 제거다. 즉 김정은 체제의 레짐 체인지다 라고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마침 보니까 그 얘기 끝나기 무섭게 또 존 볼튼의 전임자였죠. 맥메스터가 또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맥메스터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뉴요커라는 세계 최고의 잡지가 네. 세계 최고 중에 하나의 잡지가 네. 아주 14페이지에 걸친 심층 보도를 통해 가지고 네. 볼튼이 생각하고 있는 하노이 이후의 네. 북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네. 맥메스터가 볼튼과 똑같은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맥메스터는 육군 중장 출신이고 3스타 출신이죠. 예. 네. 2017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 존 볼턴의 NSC 네.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맥메스터가 엑시오스라는 미국의 인터넷 매체와 네. 인터뷰에서 네. 북한이 결국 핵을 가지고 네. 우리 미국, 일본, 한국을 협박할 것이고 네. 이 저지하기 위해서는 네.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들이 그 이야기를 다 이제 받아서 이제 전달했고, 네. 우리 황태순 TV가 존 볼턴의 생각을 보도해드리고 나자마자 또 맥메스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제가 맥메스터한테 인터뷰하라고 지시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도 기사 내용을 일부 봤습니다만은 맥메스터의 어떤 설명이 굉장히 실감이 나요. 뭐냐니까 북한은 결국 보면 미국을 향해서 주한미군 철수해라 라고 하면서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을 향해서 핵무기 ICBM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갖다가 안 할 도리가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지금 그리고 저 맥메스터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북한 핵을 네. 용인해 줄 수가 없다. 네. 우리 문정인 계통의 사람들은 네. 지금까지 판문점 이후로 네.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제 거중 조정을 하겠다며 되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네. 그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네. 한 상태에서 네. 뭐 앞으로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15년, 20년 후에 네. 북한 핵을 이제 완전 제거한다는 목표하에 네. 그동안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서 네. 인정해주면서 뭐 쌀도 주고 비료도 주고 뭐 돈도 주고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미국도 설득하고 김정은이도 그렇게 설득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맥메스터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네. 딱 잘라 얘기한 겁니다. 아니 그 거지 같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은 네. 일본, 네. 대만, 한국이 핵무기 가지면 어떻게 막느냐? 예.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네. 또 저 뉴요커와의 인터뷰에서 네. 우리의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네. 핵 보유국을 북한을 인정하든지 네. 아니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여기에서 뭐 자꾸 우리가 무슨 뭐 황태순 TV가 네.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하라고 뭐 북한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 볼튼과 맥메스터 같은 사고가 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그 주된 생각이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문 대통령이 오늘 뭐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만난다고 하는데 예, 샤나원이죠. 예.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엉터리 이야기 뭐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 뭐 그 단계적으로 보상을 좀 해주면서 실실 뭐 10년 내에 목표를 잡아서 할 수 있지 않겠냐 얘기하는데 예. 사람들 단호하게 존 볼튼과 네. 저 맥메스터가 똑같이 네. 미국의 안보 우리말로 하면 청와대 안보실장 현임자가 그런 생각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보니까 맥메스터 이야기 중에 굉장히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보면 결국 전 세계 핵 보유가 공인된 나라는 5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P5. 물론 뭐 인도하고 뭐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별도로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맥메스터 얘기가 세계 골칫덩어리 악당 국가 중 하나인 시리아에다 북한이 핵이라든지 미사일 기술을 갖다 판매했을 경우 미국이 그토록 막고자 하는 핵 확산이 깨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볼튼도 마찬가지고 맥메스터도 마찬가지고 아마 어느 누구도 미국의 아마 위정자라면 누구나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순간 전 세계 깡패란 놈들은 사실 핵 기술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깡패, 특히 테러리스트들, 극단적으로 IS 같은 놈들이 핵으로 무장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깡패 두목쯤 되는 저 조그만 동네 깡패, 동네 양아치 주목쯤 되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언론에 네. 그 전체적인 보도 톤들이 네. 그 좌편향이 너무 심해요. 맞습니다. 존 볼튼을 굉장히 뭐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 네. 그리고 무슨 뭐 전쟁광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이 이제 얘기하면서 예. 미국의 조야는 뭐 평화를 원하고 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더라도 뭐 좀 살살 달래가면서 가지 않을 거냐고 얘기를 하는데 네. 존 볼튼이 네. 그 네오콘 아닙니까? 네. 이 네오콘적 시각이 네. 미국 외교 안보 정책의 메인스트림이라는 걸 자꾸 우리 좌편향된 한국 언론들이 자꾸 이상하게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존 볼튼 같은 생각. 아니 그 네오콘이 저 아버지 부시 때는 골프전 해가지고서 그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 축출을 했죠. 네. 9.11 이후에는 2003년 그때는 저 이라크, 후세인, 아프가니스탄, 그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 깨부수고, 네. 아프간에 가가지고는 저 탈레반 정권 깨부수고, 네. 두 개의 정권을 가서 그냥 싹 없애버린 그런 사람들이고, 네. 그걸 할 때 네오콘이고 그 핵심이 볼튼이라는 거를 자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한반도 뭐
금전자론, 뭐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의 국제질서라는 건 1945년에 미국과 소련이 손을 잡고 독일을 깨부수고 일본을 깨부순 이후에 만들어진 이 질서인데 네. 그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의 외교 안보의 메인스트리밍 존 볼튼과 맥메스터의 생각을 전쟁 왕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에서 왕따가 될 뿐만 아니라 곧 김정은 악당 로그 레짐 불안당 정권이 네. 핵 보유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평가를 문재인 정권이 곧 받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이란 나라는 절대 잊지 않는 그 금원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전쟁광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도 왜 평화를 원치 않겠어요? 세상에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세상에 심지어는 아마 김정은이도 평화를 원할걸요? 자기 중심의 평화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이렇게 뭐 번잡스럽게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다 정세현, 문정인, 이종석 뭐 이런 자기 그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자기 생각을 늘 하니까 모아가지고 이 김정은이 또 김정은이한테도 미국하고 협상장에만 가면 숨통이 좀 트일 거고 야 미국이 뭐 저렇게 험하게 안 할 거라고 속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이런 스탠스 유지하면서 김정은이한테 그 쌀이나 보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존 볼턴, 맥메스터 같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전쟁왕이라고 욕을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에서 벗어나가지고서 도대체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한반도의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청와대에서 한번 좀 심각하게 토론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이 참. 우리 김 실장 우리 김특파원 뉴욕 가더니 사람이 감이 떨어졌어. 아니 문재인이 한통속끼리 무슨 자기들 눈빛만 보면 서로 다 알고 아이고 우리는 김정은이 가다 김정은이 수령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라고 할 사람들이 뭘 갖다 회의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미국은 계속 속이는 건가요? 미국이 속습니까? 자 보세요. 처음에 지금 보면 볼튼에 비하면은 사실 맥메스터는 오히려 좀 온건파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온건파에 가까웠던 전임 안보보좌관인 맥메스터도 볼튼의 해법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 김 실장이 우리 김 특파원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같으면 자 현재 지금 안보보좌관은 좀 강경파라 칩시다. 근데 전임 안보보좌관 온건파라는 맥메스터조차도 사실은 볼튼 말이 맞습니다. 이게 더 이상 이래갖고는 문제가 안 풀립니다. 문재인이가 아무리 흔한 얘기로 사기를 친다 하더라도 이제는 끝을 볼 때가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지 자 귀추가 주목되는 겁니다. 자 김영학 특파원 오늘 그리고 좀 시간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네. 북한이라는 게 네. 세계적인 핵 확산 방지 NPT 체제를 깨부수고 있는 굉장히 험악한 흉악범인 거예요. 네. 핵무기 기술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그렇죠. 파키스탄으로부터 넘겨받았고 그 파키스탄에는 탄도미사일 자기들이 또 러시아제 개발해가지고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 이전했죠. 예. 시리아하고는 또 지금 핵무기 개발하겠다 그러지. 네. 이게 지금 핵 NPT 체제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이란에 비해서는 10배, 100배 위험한 북한을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그냥 살살 봐주면서 그냥 쌀이나 주면서 끌고 가보자. 아이고. 자, 이럴 때 좋은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는 좌파 여러분 꿈 깨십시오. 자, 김영학 특파원 수고했습니다. 네.